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갈라파고스 미니어처에서 나온 볼칸 로스트 블러드라는 판타지 계열의 흉상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미니어처는 한국의 업체고요. 그리고 정주원 작가님이 원형도 만들고 페인팅까지 다 직접 본인이 하시는 브랜드입니다. 박스는 일단 고급스러운 종이 상자에 금박 인쇄로 이렇게 로고라든가 회사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고, 옆면에도 어떤 제품이다라는 거를 표기가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상자의 윗면, 뚜껑이 되는 부분의 윗면에 제품 소개 스티커 같은 게 붙게 되는데, 여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하단, 그 바닥면에 이 제품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흉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사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일부 좀 특징이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박스 아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종이 상자가 상당히 좀 뻑뻑한 편인데, 이거를 열고 가장 먼저 이제 보이는 거는 그 정주환 작가님이 이제 그 어떤 캐릭터 컨셉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작가님의 스케치가 있는 카드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봤던 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마른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개발 초기 단계 스케치에서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섬세한 터치라든가 뭐 그림도 상당히 잘 그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캐릭터의 이름과 그 배경 스토리가 이렇게 쭈루루룩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다 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설정을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뭐 어떤 성격이고 뭐 어떠한 뭐 지위를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미리 설정을 해놓고 캐릭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뭐 밀랍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장까지 찍어가지고 갈라파고스 미니어처의 세계관을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장치를 걸어 두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종이도 좀 무거운 재질의 좀 고급스러운 종이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그 작가가 만든 세계관이나 제품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이거를 뭐 가볍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벗겨서 인형을 보게 되면 일단 첫눈에 들어오는 인상으로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질릴 정도로 디테일이 가득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품 꺼내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수염의 표현이죠. 뭐 드워프라는 판타지 캐릭터의 특징이 하나인 수염인데, 수염의 이런 결 표현이라든가 이런 볼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재료로 해서 이렇게 막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한 건지 막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터치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염에서도 뭐 이런 붙어 있는 장신구들 이런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것도 모양도 뭐 하나 중복되는 거 없이 다 각자 다른 표정,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금속 부분이라든가, 털 부분이라든가, 피부의 이런 질감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털 가죽의 느낌도 이렇게 다 질감 차이가 각기 다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만든 원형이라는 게 느껴지고, 또 다른 브랜드의 흉상 인형 제품들이랑 조금 또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피부에 이런 주름이나 질감 같은 게, 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보통 그냥 뭐 매끈하게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면에서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뭐 그런 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도 많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되게 사실적으로 만드는 이런 피부에 약간 우둘투둘한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런 오른쪽 뺨에 이런 흉터 같은 부분은 뭐 다른 캐릭터 인형 같으면은 좀 매끈한 피부 위에 뭐 흉터를 오히려 더 강조를 해가지고 그뭐 흉터가 있다는 거를 크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방식의 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흉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음, 뭐 이런 어깨 갑옷의 뭐 캐릭터를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나 장식적인 표현 같은 것도 그 작가 본인이 그뭐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해요. 이렇게 뭐 그냥 얼핏 뭐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뭐 이렇게 끝까지 뭐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이렇게 캐릭터를 설명하는 보조 재료로서 이렇게 뭐 사용을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작업인 것 같아요. 팔과 손 부분인데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팔에서도 그런 뭐 피부의 우둘투둘한 뭐 모공 같은 질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실핏줄, 힘줄 뭐 이런 것도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뭐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뭐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원형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엄청 섬세하게 뭐 표현을 하셨네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조금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고정을 할 때 뭐 철핀이나 뭐 황동선 같은 거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의 위치를 원형 자체에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선 작업을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한 부분이 보입니다.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등에 있는 힘줄 같은 것도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피부의 질감 같은 게 잔뜩 들어가 있고, 또 뭐 이런 장식 부분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무슨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뭐 이런 부분도 뭐 그냥 매끈한 표면을 그냥 뭐 나중에 색칠하는 사람이 뭐 그리도록 하거나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표현 부분인데, 여기도 우직하게 이렇게 다 그 몰드로
문양 같은 거를 다 표현을 해 놔가지고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인형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뭐 캐스팅 상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단은 층을 벗겨내면은 이제 또 아래에 또 나머지 부품들이 추가로 또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는 이제 도끼 날하고 좌대하고 머리카락, 뒤에 묶은 머리카락 이렇게 있네요. 도끼 같은 부분에서도 뭐 이런 문양 같은 게 우직하게 다 그 플러스 몰드로 해가지고 다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간 원형이라는 게 딱 느껴지도록 그렇게 뭐 여기저기 막 모든 디테일들이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게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뭐 도끼의 날의 이렇게 손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원형에서는 그냥 매끈하게 작업을 해 놓고 색칠을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려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다 그 날의 손상 부분까지도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의 끝부분, 뒷부분인데요.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뭐 몰드, 장식적인 문양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도끼 날 손상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아마 제작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착이 될 것 같습니다. 묶은 머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별도 부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뒷머리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그 수염 부분처럼 그 섬세한 표현으로 그 볼륨이나 뭐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뭐 이런 안 보이는 부분 같은 데서는 조금 힘이 빠진 뭐 그 느낌도 어느 정도 들기는 하는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는 일단 그 섬세한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 어느 부분에나. 원형 만드는데 이건 꽤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에 집착을 하면서 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표현을 한 그런 인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좌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아마 제가 만들게 된다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면적이 넓은 걸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 원기둥 요 부분은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아마 좀 이제 이렇게 쭉 잘라내고 좀 이렇게 갈아서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뭐 구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혹시 뭐 이 안쪽에도 뭔가 부품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했는데 뭐 아래쪽에는 다른 부품은 더 추가로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부품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대까지 해서 7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인형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디테일이 제일 크게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잘자잘한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고생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형이고, 음, 뭐 어떤 재료로 원형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까지 뭐 제가 알고 있는 원형을 만드는 재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재료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재료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인형인 것 같고요. 그 구성 요소들이 많고 이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좀 한 부분 이제 차분하게 칠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멋진 완성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좀 가볍게 도전하기에는 워낙 그 구성 요소들이 많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야 되지 만족스러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도전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갈라파고스 미니어처 제품을 이제 처음 보게 된 건데 좀 키트의 구성 요소들이 그 완성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뭐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카드라든가 뭐 이런 거 구성 같은 거를 보면서 상품으로서의 완성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것 같고, 일단 뭐 다른 곳에 없는 시도, 물론 뭐 판타지 인형이라는 그 장르적 특성 때문에 뭐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뭐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서 뭐 그거에 연관된 백그라운드 스토리까지 만들고 다 설정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자신만의 세계관을 이렇게 연장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이 참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판타지 피겨다 보니까 뭐 10사람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 다 그 10가지 완성품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비 같은 것들의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그만큼 자기가 생각한 뭐 기본 바탕은 뭐 그 정주원 작가님이 만든 바탕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색칠을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의 해석이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좀 더 그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키트가 될 것 같고요. 어,
도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그 조금 뭐 이런 디테일이나 뭐 구성 요소들 뭐 이런 질감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만드는 원형을 만들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만들었겠지만 색칠을 하는 사람도 이거를 과연 어떻게 작가가 무슨 뜻을 갖고 이걸 만들었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키트인 것 같아가지고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인형은 아니고 근데 뭐 그만큼 고민을 한 만큼의 뭐 그 결과물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만드는 그런 인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뭐 신작이 나오고 있는 브랜드니까 앞으로의 신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업체고요. 뭐 기회가 닿는 대로 뭐 다른 제품들도 리뷰를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뭐 결론적으로는 뭐 또 다른 업체에서 보기 힘든 또 특이한 하나의 개성 있는 브랜드의 제품인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뭐 어느 정도 뭐 자기가 만드는 인형에 대해서 뭐 매너리즘에 빠져든다든가 뭐 그런 다음에 그런 때에 있을 때 약간 좀 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뭐 아마 조금씩 차분차분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거의 모든 디테일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그냥 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칠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따라가기만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품은 나오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면서 만들어 보면은 그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인형 만드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전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